야,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딜 나와? 한낮의 백화점 앞 광장. 정장을 입은 사내가 젊은 여자의 팔목을 낚아챈다. 여자가 비틀거린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진다. 크림색 블라우스 소매가 찢어진다. 형님, 제발이요. 여기서는 뭐? 체면 차릴 거면 돈이나 갖고 와. 사내가 여자의 뺨을 후려친다. 찰칵. 주변에서 핸드폰 카메라 소리가 난다.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짚는다. 입술에서 피가 흐른다. 다음 주까지 5천만 원. 못 갖고 오면 너희 딸 사진 인터넷에 다 뿌린다. 사내가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쥔다. 여자가 신음을 삼킨다. 그 순간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광장 옆 진입로에 멈춰선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간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60대 여자가 그 광경을 본다. 차 안. 송명희는 손에 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린다. 운전기사 이철수가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핀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송명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쇼핑백을 주워 담는다. 사채업자는 이미 사라졌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진다. 누구도 여자를 돕지 않는다.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저 여자, 송명희의 목소리가 났다. 네, 회장님. 저 여자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철수가 차에서 내려 광장 쪽으로 걸어간다. 여자는 일어서려다 다시 비틀거린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블라우스 소매는 완전히 찢어져 어깨가 드러나 있다. 뺨에는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다. 이철수가 그녀의 팔을 잡는다. 괜찮으십니까? 여자가 고개를 든다. 얼굴에 눈물 자국과 피가 섞여 있다. 이철수의 눈이 커진다. 입이 벌어진다. 최은영 씨? 여자가 움찔한다. 이철수를 본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벤틀리를 본다. 차창 너머로 송명희의 얼굴이 보인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은영이 이철수의 손을 뿌리친다. 쇼핑백을 움켜쥐고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바닥에 굴러간다. 은영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뛴다. 백화점 회전문을 통과해 안으로 사라진다. 이철수가 구두를 줍는다. 낡은 검은색 구두. 굽이 달아있다. 차로 돌아온다. 뒷좌석 문을 연다. 회장님, 저 여자가 내 전 며느리지. 송명희가 말한다. 표정은 돌처럼 굳어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다. 진주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6년 전에 내 아들한테서 도망친 여자. 그럼 지금 따라가 봐. 어디 사는지 확인하고. 네, 회장님. 이철수가 백화점으로 뛰어간다. 송명희는 차 안에 혼자 남는다. 창밖을 본다. 광장에 은영의 구두 한 짝이 남아있다. 햇빛이 비친다. 송명희가 눈을 감는다. 6년 전 자신의 응접실. 무릎 꿇은 은영. 눈물 흘리는 은영. 애원하는 은영.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재혁 오빠가 술만 안 마시면 착해요. 제가 잘할게요. 닥쳐요. 송명희가 말했다. 차갑게. 내 아들이 당신 같은 애랑 평생 살 수는 없어요. 신분도 안 맞고 학벌도 안 맞고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요? 하지만 저희 결혼했잖아요. 법적으로 이혼 서류 써요. 지금 당장. 어머님, 안 쓰면 당신 부모님 가게 망하게 할 거예요. 내가 그 정도 힘은 있어요. 은영이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송명이가 눈을 뜬다.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다. 눈가가 뜨겁다. 30분 후 이철수가 돌아온다. 숨이 차 있다. 회장님, 찾았어? 네. 신림동 반지하에 삽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었습니다. 송명희의 눈빛이 변한다. 아이, 네.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은영 씨가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아이 아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철수가 말을 멈춘다. 왜? 그 아이 얼굴이 도련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송명희가 숨을 들이킨다. 가슴이 조여온다. 확실해? 제가 도련님 어릴 때부터 봐왔잖습니까? 눈썹이랑 입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송명희가 뒷좌석에 등을 기댄다. 천장을 본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집으로 가. 차가 출발한다. 송명희가 창밖을 본다. 서울거리가 지나간다. 사람들이 걷는다. 차들이 달린다. 모든 게 평범하다. 하지만 송명희의 세상은 흔들리고 있다. 손주. 6년 동안 몰랐던 손주. 그날 저녁. 송명희의 서재.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다. 화면에는 사립탐정 사무소 홈페이지가 떠 있다. 송명희가 전화기를 든다. 번호를 누른다. 여보세요. 한빛탐 정사무소입니다. 조사 의뢰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최은영이라는 사람 있어요. 30대 초반 여성. 신림동 반지하 거주. 이 사람 신상정보 전부 알아내주세요. 직장, 은행 계좌, 교우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송명희가 잠시 멈춘다. 5살 여자아이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 출생 증명서랑 의료 기록도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급하신가요? 내일까지요. 내일요? 그럼 추가 비용이. 돈은 상관없어요.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네, 고객님. 연락처 남겨주시면. 통화가 끝난다. 송명희가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밤이 깊다. 다음 날 아침. 송명희 회장실. 비서가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온다. 회장님, 탐정사무소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 나요. 비서가 나간다. 송명희가 봉투를 연다. 서류 뭉치를 꺼낸다. 한 장 한 장 넘긴다. 최은영, 만 32세, 신림동 거주, 직업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월급 180만 원, 은행 대출 3천만 원, 사채 5천만 원. 송명희의 손이 멈춘다. 사채 5천만 원. 다음 페이지. 사채업자 정보. 강민수, 42세, 전과 3범, 폭행, 상해, 협박. 송명희의 턱에 힘이 들어간다. 다음 페이지. 아이 정보. 송하은, 만 5세, 신우초등학교 병아리반 재학. 출생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송명희가 출생증명서를 본다. 출생일 2019년 3월 15일. 어머니 최은영. 아버지 미상. 송명희가 계산한다. 2019년 3월이면 자신이 은영을 쫓아낸 게 2018년 6월이었다. 그때 이미 은영은 임신한 상태였다. 송명희가 서류를 내려놓는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린다. 오후. 송명희가 차를 타고 신림동으로 향한다. 이철수가 운전한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하지만 은영 씨가 회장님을 보면 도망가겠지. 알아. 차가 신림동 골목에 들어선다.
좁은 길, 낡은 건물들, 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다. 저기입니다. 이철수가 가리킨다. 반지하 집, 녹슨 철문, 작은 창문 하나. 송명이가 차에서 내린다. 철문 앞에 선다. 초인종을 누른다. 안에서 발소리. 문이 조금 열린다. 은영의 얼굴이 보인다. 송명이를 본다. 얼굴이 굳는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은영이 망설인다. 하지만 문을 연다. 송명이가 들어간다. 좁은 방,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합쳐진 공간. 작은 식탁 하나, 낡은 소파 하나. 벽에는 아이 그림이 붙어 있다. 앉으세요. 은영이 소파를 가리킨다. 송명이가 앉는다. 은영은 식탁 의자에 앉는다. 거리를 둔다. 침묵. 송명이가 방 안을 둘러본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 창문으로 사람들 다리만 보인다. 습기가 차 있다. 여기서 6년을 산 거예요? 네. 혼자? 딸이랑요. 송명이가 은영을 본다. 은영도 송명이를 본다. 왜 연락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님이 다시는 얼굴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임신한 거 알았으면 달랐을 텐데. 은영이 웃는다. 쓸쓸하게. 그랬을까요? 어머님은 그때 저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하셨어요. 임신한 걸 알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송명이가 대답하지 못한다. 그 말이 맞기 때문이다. 하은이, 그 아이가 내 손주 맞죠? 은영이 고개를 숙인다. 네. DNA 검사해도 돼요? 필요 없어요. 재혁 오빠 딸 맞아요. 재혁이는 알아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어머님이 처음이에요. 송명이가 핸드백을 연다. 수표책을 꺼낸다. 얼마 필요해요? 은영이 고개를 든다. 네. 양육비. 밀린 거 다 줄게요. 앞으로도 매달 보낼 테니까 금액 말해요. 은영이 고개를 젓는다. 필요 없어요. 사채까지 있다면서요. 5천만 원. 어떻게 아세요? 조사했어요. 어제. 은영의 얼굴이 굳는다. 제 사생활을 왜 조사하세요? 손주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서요. 송명이가 수표를 쓴다. 1억 원. 은영 앞으로 민다. 사채 갚고 여기서 나가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고. 싫어요. 은영이 수표를 밀어낸다. 전 어머님 돈 필요 없어요. 왜요? 6년 전에도 어머님은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위자료라면서. 그 돈으로 저를 지우려고 했죠. 은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때 그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전부 어머님 계좌로 돌려보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송명이가 멈춘다. 기억이 난다. 6년 전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었다. 발신자는 최은영. 저는 어머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사채업자가 제가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이 위험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은영이 대답하지 않는다. 손을 꽉 쥔다. 송명이가 일어선다. 싫으면 억지로 안 줄게요. 대신 문 쪽으로 걷는다. 문 손잡이를 잡는다. 뒤돌아본다. 내일 2시에 백화점 VIP 라운지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안 갈 거예요. 하은이 얘기해요. 은영의 눈빛이 변한다. 제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대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거예요. 내 손주니까. 송명이가 문을 연다. 이씨, 늦지 마세요. 문이 닫힌다. 은영이 혼자 남는다. 무릎에 힘이 풀린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다음 날 백화점 3층 여자 화장실. 오후 1시 50분. 은영이 거울 앞에 서 있다.
어제 맞은 뺨의 멍은 화장으로 가렸다. 찢어진 입술에는 립밤을 발랐다. 손이 떨린다. 휴대폰을 꺼낸다. 하은이 사진이 배경화면이다. 웃고 있는 하은이. 엄마가 지킬게. 은영이 중얼거린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는다. 화장실을 나간다. VIP 라운지 앞. 이시 정각. 은영이 문을 연다. 송명희가 소파에 앉아 있다. 혼자가 아니다. 50대 남자가 옆에 앉아 있다. 정장을 입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왔네요. 앉아요. 은영이 건너편 소파에 앉는다. 남자를 본다. 이분은 우리 회사 법무팀 이사 박민철 변호사예요. 박민철이 고개를 숙인다. 안녕하십니까? 은영이 긴장한다. 변호사요? 걱정 마세요. 당신 고소하려는 거 아니에요. 송명희가 박민철을 본다. 박민철이 서류 가방을 연다. 서류 뭉치를 꺼낸다. 이게 뭔가요? 양육비 지급 계약서예요. 은영이 서류를 본다. 지난 6년치 양육비 3억 6천만 원. 매달 500만 원씩 계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은이가 성인 될 때까지 매달 500만 원 지급. 저는 필요 없다고. 최은영 씨. 박민철이 말한다. 목소리가 단단하다. 이건 당신 권리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하은이 아버지는 송재혁 씨고 그 부모인 송명희 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려는 겁니다. 하지만 안 받으면 하은이한테 불공평한 거예요. 송명희가 말한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도움 받으면서 크는데 하은이만 왜 못 받아요? 하은이 잘못이에요? 은영이 입술을 깨문다. 서명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생각해 보세요. 하은이 미래를. 박민철이 펜을 내민다. 은영이 펜을 받는다. 손이 떨린다.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송명희가 일어선다. 박민철도 따라 일어난다. 다 읽고 결정하세요. 전화 주시면 다시 올게요. 두 사람이 나간다. 은영이 혼자 남는다. 서류를 읽는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계약 조건을 읽는다. 매달 500만 원. 하은이 명예 통장으로 입금. 양육권은 최은영에게. 송명희는 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 하은이가 원치 않으면 강요하지 않음. 은영이 서류를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6년. 혼자 하은이를 키운 6년. 밤마다 2개의 알바를 뛰었다. 주말에는 쉬지 못했다. 하은이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무서웠다. 유치원비 낼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그리고 강민수. 3년 전 하은이가 폐렴에 걸렸다. 입원비가 없었다. 은행 대출은 한도가 찼다.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썼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었다. 이제는 원금도 갚을 수 없다. 어제 광장에서 강민수의 손에 맞았을 때 은영은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다. 은영이 펜을 든다. 서류 아래에 사인한다. 최은영. 문이 열린다. 송명희가 들어온다. 서류를 본다. 결정했어요? 네. 은영이 서류를 민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하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할머니가 있다는 거, 아빠가 있다는 거. 왜요? 아직 어려요. 나중에 하은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때 말할게요. 송명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송명희가 서류를 집어든다. 박민철에게 전화한다. 이사님, 다시 올라오세요. 박민철이 올라온다. 서류를 확인한다. 계약 성립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다. 박민철이 나간다. 송명희와 은영이 남는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은영이 묻는다. 당신은요? 백화점 일 끝나고 집에 가야죠. 하은이 데리러. 사채업자는요? 은영의 얼굴이 굳는다. 모르겠어요. 피할 수는 없어요. 알아요. 송명희가 은영을 본다. 뭐래? 도와줄까요? 어떻게요? 내 방식대로. 은영이 송명희를 본다. 무슨 뜻이에요? 강민수. 그 인간 끝장내는 거예요. 은영의 눈이 커진다. 회장님? 당신 혼자는 못 이겨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송명희가 핸드백을 든다.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내 명함 어제 드렸죠? 네. 오늘 밤 안에 결정하세요. 내일부터 움직일 거니까. 송명희가 나간다. 은영이 혼자 남는다. 그날 밤 신림동 반지하. 은영이 하은이를 재운다. 하은이가 인형을 안고 잔다. 은은한 숨소리. 은영이 거실로 나온다. 소파에 앉는다. 휴대폰을 든다. 송명희의 명함을 본다. 전화를 건다. 두 번의 신호음. 여보세요. 송명희의 목소리. 회장님, 저예요. 은영이요. 결정했어요? 네. 도와주세요. 잘 생각했어요. 대신 뭐든 말해요. 하은이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당연하죠. 내 손주인데.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회사로 오세요. 네. 일자리 하나 줄 거예요. 하지만 전 백화점에 사직하세요. 내일부터 당신은 내 비서예요. 비서요? 월급 500. 주말 쉬고 야근 없어요. 하은이 학원비, 병원비 회사에서 대주고. 은영이 말문이 막힌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6년 전 빚을 갚는 거예요. 늦었지만. 전화가 끊긴다. 은영이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눈물이 흐른다. 다음 날 아침 9시. 송명희 회장실. 은영이 정장을 입고 서 있다. 백화점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송명희가 책상에 앉아 있다. 앞에는 박민철과 30대 여자가 앉아 있다. 소개할게요. 법무팀 이사 박민철 변호사는 어제 봤죠? 네. 이쪽은 정보보안팀 차장 김수진 씨예요. 김수진이 일어나 악수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앉는다. 송명희가 말한다. 오늘부터 프로젝트 하나 시작할 거예요. 코드명 정리. 정리요? 강민수 정리. 송명희가 김수진을 본다. 수진 씨, 보고 들어가죠. 김수진이 노트북을 연다. 화면을 돌린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된다. 강민수, 42세, 용산구 이촌동 거주, 사채업 12년 차. 화면에 강민수 사진이 뜬다. CCTV에서 캡처한 사진. 전과 3범, 폭행, 상해, 협박. 2015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018년 벌금 500만 원. 현재 피해자는? 송명희가 묻는다. 확인된 피해자 23명. 총 대출액 18억 원. 이중 원금 회수율은 약 30%. 나머지는 이자로 굴리고 있습니다. 증거는? 녹취록 5건 확보했습니다. 협박 전화 내용. 그리고 CCTV 영상 3건. 폭행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바뀐다. 어두운 골목. 강민수가 남자를 때리고 있다. 남자가 쓰러진다. 강민수가 발로 찬다. 은영이 눈을 감는다. 문자 메시지는 47건. 전부 협박성 내용입니다. 화면에 문자 내용이 뜬다.
돈 안 갚으면 네 마누라 강간한다. 네 딸 학교 알아냈다. 조심해라. 죽고 싶냐? 이 정도면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송명희가 박민철을 본다. 충분합니다. 특수협박, 공갈, 폭행, 상해. 여러 죄목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움직이죠. 하지만 회장님, 김수진이 말한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립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요. 해결 방법은 검찰 쪽 직접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피해자 진술 없이도 증거만으로 수사 착수 가능합니다. 검찰 라인 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님이 회장님 대학 동문이십니다. 송명희가 웃는다. 잘 됐네. 바로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다. 박민철과 김수진이 나간다. 은영과 송명희만 남는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영이 묻는다. 말했잖아요. 6년 전 빚 갚는 거라고. 그것뿐인가요? 송명희가 창밖을 본다. 아니에요. 침묵.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있어요. 송명희가 말한다. 30년 전 나도 당신처럼 시집 왔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날 싫어했어요. 신분이 안 맞는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은영이 송명희를 본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맞고 무시당하고 무릎 꿇고.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제야 자유로워졌죠. 송명희가 은영을 본다. 근데 나는 뭘 했을까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내 며느리한테, 당신한테. 눈가가 붉어진다. 그게 후회돼요. 평생.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은영이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늦게 깨달은 거죠.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박민철이 부장검사실로 들어간다.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다. 오랜만입니다, 검사님. 박 변호사. 어쩐 일이야? 송명희 회장님 건으로 왔습니다. 송 회장님? 무슨 일인데? 박민철이 서류 가방을 연다. 두꺼운 파일을 꺼낸다. 사채업자 강민수 관련 자료입니다. 고발장과 증거자료 전부 여기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파일을 받는다. 넘긴다. 피해자가 송 회장님? 아닙니다. 회장님 직원이 피해자입니다. 회장님께서 대리 고발하시는 겁니다. 증거는 확실해? 녹취, 영상, 문자 전부 있습니다. 피해자 23명 명단도 있고요. 부장검사가 자료를 쭉 본다. 얼굴이 굳는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왔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십시오. 알았어. 내일 당장 소환조사 들어가지. 감사합니다. 박민철이 나간다. 부장검사가 파일을 다시 본다. 강민수, 이번엔 못 빠져나간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의 사무실, 형사 4명이 들이닥친다. 강민수 씨,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강민수가 일어선다. 뭔데? 나 영장 나왔어? 소환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야, 영장도 없이 나 못 데려가. 영장 필요하면 바로 청구합니다. 조용히 가시죠. 강민수가 핸드폰을 집어든다. 형사가 그 손을 잡는다. 전화는 조사 끝나고 하세요. 강민수가 끌려나간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강민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 앞에 부장검사와 형사 2명이 앉아 있다. 강민수 씨, 사채업 하시죠? 네.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모르겠는데요. 부장검사가 파일을 펼친다.
여기 23명 명단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셨죠?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합법이요? 이자율이 연 300%인데 강민수가 입을 다문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부장검사가 노트북을 돌린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된다. 강민수가 남자를 때리는 장면. 이것도 합법인가요? 그건 그 사람이 먼저.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부장검사가 다른 영상을 튼다. 백화점 앞 광장. 강민수가 은영을 때리는 장면. 이 여성분도 당신 피해자죠? 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 XX가 고소했어요? 말 조심하세요. 여기 어딘 줄 알고. 부장검사가 파일을 닫는다. 강민수 씨, 특수협박, 공갈, 폭행, 상해. 지금 당장 구속영장 청구해도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돈 다 갚겠습니다. 이자도 안 받고 늦었어요. 부장검사가 일어선다. 형사님들, 구속영장 청구 준비하세요. 네, 검사님. 강민수가 벌떡 일어선다. 안 돼요. 제발. 형사들이 강민수를 붙잡는다. 조용히 하세요. 강민수가 끌려나간다. 복도. 은영이 의자에 앉아 있다. 참고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강민수가 나온다. 은영을 본다. 이 XX야. 은영이 일어선다. 내가 고자질했구나. 형사들이 강민수를 붙잡는다. 조용히 하세요. 최은영, 너 진짜 죽여버린다. 은영이 강민수를 똑바로 본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 끝났어요. 이 XX가 누구 뒤에 붙었어? 누가 뒤에서 도와줬어? 상관없잖아요. 은영이 다가선다. 당신 이제 감옥 가요. 오래. 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야, 나 나가면 너 진짜 못 나와요.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은영이 웃는다. 차갑게. 당신이 협박하고 때리고 괴롭힌 사람들 전부 진술서 썼어요. 당신 휴대폰 기록도 다 확보했고요. 이 XX가. 형사들이 강민수를 끌고 간다. 가만 안 둬. 절대 가만 안 둬. 목소리가 멀어진다. 은영이 주저앉는다. 벽에 등을 기댄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끝났다. 눈물이 쏟아진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나온다. 조사실 문이 열린다. 부장검사가 나온다. 최은영 씨? 은영이 눈물을 닦는다. 일어선다. 네. 들어오세요. 진술 받겠습니다. 은영이 조사실로 들어간다. 1시간 후. 조사가 끝난다. 은영이 밖으로 나온다. 복도 끝에 송명희가 서 있다. 회장님,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영이 고개를 숙인다. 깊게.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송명희가 은영의 어깨를 두드린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새 인생. 둘이 나란히 걷는다. 검찰청을 나선다. 밖에는 햇살이 밝다. 은영이 하늘을 본다. 파랗다. 회장님. 왜요? 하은이 만나실래요? 송명희의 눈빛이 밝아진다. 정말요? 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가도 돼요? 할머니잖아요. 송명희가 웃는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고마워요, 은영 씨. 제가 더 고맙죠. 그날 저녁. 신림동 반지하. 송명희가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선다. 심호흡을 한다.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은영이 웃으며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명이가 들어간다. 거실에 하은이가 앉아 있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은아. 은영이 부른다. 손님 오셨어. 인사해. 하은이가 고개를 든다. 송명이를 본다. 큰 눈으로 빤히 본다. 송명이가 무릎을 굽힌다. 눈높이를 맞춘다. 안녕. 나는 송명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하은이가 인사한다. 너 이름은? 송하은이요. 송명이의 가슴이 뛴다. 송하은. 자기 성을 가진 손녀. 예쁜 이름이네. 선물 가져왔어. 상자를 건넨다. 하은이가 받는다. 뭐예요? 열어봐. 하은이가 상자를 연다. 안에는 인형이 들어있다. 토끼 인형. 와, 토끼가. 하은이가 인형을 꺼낸다. 앉는다. 고마워요, 할머니. 송명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할머니. 처음 듣는 호칭. 천만에요. 목소리가 떨린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진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많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셋이 밥을 먹는다. 하은이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한다. 할머니, 우리 집 작죠? 응. 좀 작네. 엄마가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간대요. 그래. 언제? 곧요. 송명이가 은영을 본다. 은영이 쑥스럽게 웃는다. 회장님 덕분에 돈 좀 모았어요. 조만간 이사 가려고요. 어디로? 아직 못 정했어요. 하은이 학교 근처로 알아보는 중이에요. 우리 회사 근처는 어때요? 출퇴근도 편하고. 너무 비싸요, 거기는. 제가 집 하나 구해드릴게요. 네. 안 돼요, 회장님. 선물이에요. 손녀 선물. 받아요. 은영이 난처해한다. 너무 과하세요. 과한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못해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하은이가 손뼉을 친다. 우와, 큰 집, 큰 집. 둘이 웃는다. 식사가 끝나고 하은이가 졸린다. 은영이 하은이를 방으로 데리고 간다. 송명이가 거실에 혼자 남는다. 벽에 붙은 하은이 그림을 본다. 가족 그림. 엄마와 하은이가 손잡고 있다. 은영이 나온다. 잤어요. 피곤했나 보네. 오늘 유치원에서 많이 놀았어요. 둘이 소파에 앉는다. 회장님. 왜요? 제가 어머님을 용서해도 될까요? 송명이가 은영을 본다. 용서? 네. 6년 전 일을요. 나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은영이 송명이 손을 잡는다. 어머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목숨 걸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송명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요, 은영 씨. 정말 미안해요. 됐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둘이 손을 잡고 온다. 방에서 하은이의 잠꼬대가 들린다. 엄마, 사랑해. 둘이 웃는다. 3개월 후, 강남구 신축 아파트 30평. 은영과 하은이가 이사를 왔다.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은영이 짐을 풀고 있다. 초인종이 울린다. 제가 나갈게요. 하은이가 뛰어간다. 문을 연다. 할머니. 송명이가 들어온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다. 우리 하은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하은이가 안긴다. 송명이가 하은이를 안아 올린다. 와, 무거워졌네. 많이 컸네. 제가 이제 5살 반이에요. 그래. 우와. 은영이 나온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집 진짜 좋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거실로 간다. 창문이 크다. 햇살이 들어온다. 넓다. 여기 진짜 좋아요. 하은이가 너무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는다. 하은이가 케이크를 본다. 우와, 딸기 케이크. 맞아. 하은이 좋아하는 딸기. 셋이 케이크를 먹는다. 엄마, 이거 맛있어. 그러게. 천천히 먹어. 송명이가 그 모습을 본다. 웃는다. 케이크를 다 먹고 하은이가 방으로 간다. 인형 놀이를 한다. 은영과 송명이가 거실에 남는다. 은영 씨, 네, 회장님.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요? 송명이가 심호흡을 한다. 재혁이가, 내 아들이 한국에 와요. 다음 주에. 은영의 얼굴이 굳는다. 재혁 오빠가요? 네. 미국 본사 일 때문에 한 달 정도 있을 거래요. 그렇군요. 혹시 만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괜찮아요. 저는. 정말요? 네. 이미 다 정리했어요. 송명이가 은영을 본다. 재혁이한테 하은이 얘기할까요? 하지 마세요. 왜요? 재혁 오빠는 이미 새 가정이 있잖아요. 굳이 알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빠인데. 아빠 아니에요. 은영이 단호하게 말한다.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하은이는 그냥 저랑 회장님이 키우는 거예요. 송명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송명이 회장실. 노크 소리. 문이 열린다. 30대 중반 남자가 들어온다. 송재혁. 엄마. 왔어? 재혁이 다가온다. 송명이와 포옹한다. 미국에서 잘 지냈어? 응. 바빴지만. 아내는? 애 돌보느라 못 왔어. 다음에 데리고 올게. 그래. 재혁이 사무실을 둘러본다. 엄마, 비서 바꿨어? 응. 새로 뽑았어. 어디 있는데? 왜? 인사해야지. 그때 문이 열린다. 은영이 서류를 들고 들어온다. 회장님,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나? 말이 멈춘다. 재혁을 본다. 재혁도 은영을 본다. 얼어붙는다. 은영아? 오빠. 둘이 마주 본다. 공기가 무거워진다. 송명이가 일어선다. 재혁아, 너 은영 씨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지. 근데 왜? 내 비서야. 3개월 전부터. 재혁이 송명이를 본다. 다시 은영을 본다. 엄마, 이게 무슨. 나중에 얘기하자. 은영 씨, 서류 여기 놔요. 네. 은영이 서류를 책상에 놓는다. 나가려 한다. 은영 씨, 재혁이 부른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나는 있어. 저는 없어요. 은영이 문을 열고 나간다. 문이 닫힌다. 재혁이 송명이를 본다. 엄마, 설명 좀 해줘. 앉아. 재혁이 앉는다. 송명이도 앉는다. 3개월 전에 은영 씨 우연히 만났어. 백화점에서. 그래서 비서로 뽑았어? 응. 능력도 있고 믿을만해서. 엄마, 이상하잖아. 나 때문에 헤어진 여자를. 내 때문이 아니야. 내 때문이지. 송명이가 재혁을 본다. 6년 전에 내가 은영 씨 쫓아냈잖아. 그게 내내 후회됐어. 그래서 보상하는 거야. 보상? 그게 무슨. 그만 얘기하자. 너는 내일이나 해. 은영 씨한테는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나는. 재혁아. 송명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진다. 은영 씨 건드리지 마. 알았지? 재혁이 입을 다문다. 다음 날. 회사 복도.
재혁이 은영을 기다리고 있다. 은영이 걸어온다. 재혁을 본다. 지나치려 한다. 은영아, 비켜주세요. 잠깐만. 제발. 은영이 멈춘다. 돌아본다. 뭐예요? 미안해. 6년 전 일. 됐어요. 이미 다 잊었어요. 거짓말. 네 표정 보면 알아. 알면 뭐해요? 이미 끝난 일인데. 재혁이 다가선다. 은영아, 나 후회해. 진짜로. 그때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은영이 웃는다. 비웃음. 다시 시작? 오빠 결혼했잖아요. 애도 있고, 나 이혼할 수도 있어. 하지 마세요. 그 가정 지키세요. 하지만 나는, 송재혁 씨, 은영이 재혁을 똑바로 본다. 전 6년 전에 이미 오빠 포기했어요. 오빠 엄마가 날 쫓아낸 날, 그날 다 정리했어요. 그럼 왜 여기 있어? 왜 우리 엄마 밑에서 일해? 그건 오빠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전 제 일하는 거예요. 은영이 지나친다. 재혁이 팔을 붙잡는다. 은영아, 제발. 은영이 손을 뿌리친다. 손 떼요. 나 진심이야. 정말. 전 아니에요. 은영이 걸어간다. 재혁이 그 뒷모습을 본다. 그날 저녁. 은영의 집. 은영이 소파에 앉아 있다. 하은이가 옆에서 잔다. 은영이 하은이를 본다. 머리를 쓰다듬는다. 엄마가 지킬게, 하은아. 휴대폰이 울린다. 송명이다. 여보세요, 회장님. 은영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재혁이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답했어요? 거절했어요. 당연히. 송명이가 한숨을 쉰다. 미안해요. 내가 재혁이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영 씨. 네. 혹시 재혁이한테 마음 남아 있어요? 은영이 잠시 침묵한다. 없어요. 정말요? 네. 진짜로요. 저는 이제 다른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럼 됐어요. 그게 맞아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나도 고마워요, 은영 씨. 전화가 끊긴다. 은영이 하은이를 본다. 하은이가 잠꼬대를 한다. 엄마. 좋아. 은영이 웃는다. 2주 후, 송명희 회장실. 재혁이 들어온다. 얼굴이 상해 있다. 엄마. 왜? 은영이가 날 피해. 당연하지. 내가 귀찮게 하니까. 나는 진심인데. 재혁아. 송명희가 일어선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은영이 다시 만나려고. 너 결혼했잖아. 이혼하면 되잖아. 미쳤어? 송명희의 목소리가 커진다. 내 아내는 뭐야? 내 애는? 엄마도 나랑 은영이 다시 만나면 좋잖아. 아니야. 왜? 은영이가 싫어해. 그걸 존중해야지. 재혁이 소파에 주저앉는다. 엄마, 나 후회돼. 6년 전에 은영이 보낸 거 늦었어. 늦지 않았어. 아직 늦었다고. 송명희가 재혁 앞에 선다. 재혁아, 은영이는 너 없이도 잘 살아. 이제 행복해. 그 행복 뺏지 마. 하지만 내가 6년 전에 은영이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 술 먹고 때리고 바람 피웠잖아.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만나자고 해? 재혁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 하지 말고 은영이한테 해. 그리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 알았어. 재혁이 나간다. 송명희가 창밖을 본다. 한숨을 쉰다.
그날 오후 회사 지하 주차장. 은영이 차에 타려 한다. 뒤에서 누가 부른다. 은영 씨. 돌아본다. 재혁이 서 있다. 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요. 5분만. 제발. 은영이 한숨을 쉰다. 5분. 둘이 주차장 벤치에 앉는다. 뭐 하고 싶은 말이에요? 미안해. 6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어? 은영이 재혁을 본다. 뭐래? 용서? 이미 했어요. 정말? 네. 6년 전에. 안 그랬으면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재혁이 눈을 감는다. 고마워. 근데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오빤 오빠 가족이 있잖아요. 안 해. 그 사람들 지키세요. 하지만 나는 은영이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은영이 일어선다. 오빤 저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맞아요. 전 오빠한테 물건이었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래서 때리고 바람 피우고 버렸잖아요. 재혁이 고개를 숙인다. 이제 각자 살아요. 오빤 오빠 인생, 전 제 인생. 은영이 차에 탄다. 시동을 건다. 재혁을 보지 않고 나간다. 재혁이 혼자 남는다. 그날 밤, 송명희의 집. 은영과 하은이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하다. 할머니, 이거 다 해주신 거예요? 아니야. 요리사 아주머니가 해주셨어. 우와, 맛있겠다. 하은이가 스테이크를 먹는다. 입 주변에 소스가 묻는다. 송명이가 냅킨으로 닦아준다. 천천히 먹어, 우리 하은이. 네. 식사가 끝나고 하은이가 거실에서 논다. 송명이와 은영이 테라스에 나온다. 재혁이 만났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했어요? 네. 근데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송명이가 은영을 본다. 그게 맞아요. 회장님은 재혁 오빠한테 실망하셨죠? 실망? 당연하죠. 내 아들이 그 모양이니. 송명이가 난간을 잡는다. 근데 어쩌겠어요. 내가 키운 애인데. 내 책임이죠. 아니에요. 재혁 오빠 책임이에요. 둘 다 책임이에요. 둘이 서울 야경을 본다. 조용하다. 은영 씨. 네. 고마워요. 왜요? 하은이 키워줘서 혼자 6년 동안. 당연한 거예요. 제 딸인데.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은영이 웃는다. 힘들었죠. 진짜 많이.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요? 하은이가 있으니까. 그 애 때문에 살았어요. 송명이가 은영 손을 잡는다. 이제는 내가 도울게요. 하은이도 은영 씨도. 감사합니다, 회장님. 거실에서 하은이가 부른다. 엄마, 할머니, 이거 봐요. 둘이 안으로 들어간다. 하은이가 그림을 그렸다. 뭐 그렸어? 우리 가족이요. 그림을 본다. 세 사람이 손잡고 있다. 엄마, 할머니, 하은이. 송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예쁘다, 우리 하은이.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응, 할머니도 가족이야. 셋이 앉는다. 6개월 후, 봄, 유치원 학예회. 하은이가 무대에서 노래한다. 토끼 귀를 달고 있다. 웃으면서 춤춘다. 관객석. 은영과 송명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둘이 박수친다. 하은이가 손 흔든다. 엄마, 할머니. 송명이가 손 흔든다. 눈가가 촉촉하다. 공연이 끝난다. 하은이가 무대에서 내려온다. 뛰어온다. 엄마,
할머니, 제가 잘했죠? 잘했어. 우리 하은이 최고야. 송명이가 하은이를 안아 올린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스파게티. 좋아. 스파게티 먹자. 할머니 집에서요. 그래. 할머니 집에서 먹자. 셋이 유치원을 나선다. 벚꽃이 흩날린다. 은영이 하은이 손을 잡는다. 송명이가 하은이 다른 손을 잡는다. 엄마, 할머니, 빨리 가요. 하은이가 깡충깡충 뛴다. 셋이 벚꽃길을 걷는다. 햇살이 따뜻하다. 은영이 송명이를 본다. 송명이도 은영을 본다. 말없이 웃는다. 하은이가 노래한다. 우리 가족 행복해요, 라라라. 은영이 하늘을 본다. 파랗다. 바람이 불어온다. 벚꽃잎이 흩날린다. 하얗게. 송명이가 눈을 감는다.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은영이 하은이를 본다. 하은이가 웃고 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하은이. 셋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봄바람에 벚꽃이 춤춘다. 세 사람이 걸어간다. 천천히. 함께